1번 행복연구소로 출마하게 된 정 후보 노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정 후보랑 부 후보 먼저 소개하고 그 뒤에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가락기 다이스 외국인들 기숙사 동장을 하고 있고 이번 1학기 때 해맞이 한마당 준비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대생설 SA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새내기 새로배움터 LG 글로벌 챌린저 분반장 등의 활동을 했었고요. 같이 부 후보로 지금 나오게 된 이효인 씨는 현재 동문 스타트업 폴라리스 3D에서 정직원을 근무 중이시고요. 그 전까지는 교내 창업 인큐베이터 APGC랩 서포터즈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지금 학관에 있는 아이언맨을 직접 붙이신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공약집을 로딩하는 동안에 짧게 소견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1년 전까지 군인이었던 제가 1년 후에 지금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좀 늦게 간 편이에요. 늦게 가가지고 복학을 하려니까 제 친구들이 전부 다 대학원에 가 있더라고요. 대학원에 가 있어서 이제 새로운 단체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SA 면접을 휴가에 나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다이스 영어 면접을 화상통화로 보고 복학을 하자마자 축제준비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렇게 이제 장 자리를 여러 개 맡다 보니까 제가 새로 깨닫게 된 것이 장 자리를 맡은 사람이 자기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장 자리를 맡은 사람들은 제가 SA를 하면서는 문제행정팀과 같이 일을 했었고 다이스 동장으로 일하면서는 국제협력팀 그리고 문제 어학센터랑 같이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축제준비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는 학생지원팀, 총무팀, 안전팀 그 외 학교의 여러 단체들, 학교 외 여러 단체들과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단체들과 학교 바깥에 있는 단체들과 또는 학교와 일을 하면서 제가 점점 더 이 일을 잘하게 된다고 느꼈고 총학생회장으로 일을 하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학생회장으로 일을 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을 꾸미고 만약에 총학생회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학교에 도움을 청하고 학교 밖의 단체에 도움을 청해서 열심히 해결하는 단체니까요. 행복연구소는 학교와 그리고 학교 밖의 단체와 잘 협력하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로딩이 다 끝났으니까 바로 총학생회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공약을 한 줄로 설명을 하면 당신의 일상의 행복을 이라는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상이라는 키워드에서 총 5개의 공약을 뽑아냈는데요. 첫째, 생활, 캠퍼스 설비를 정비하고 식지를 개선하는 일. 그리고 둘째, 교육,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고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일. 그리고 셋째, 문화, 학생의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 그리고 넷째, 행복, 사람과 미래, 그리고 포스테키안의 언어를 생각하는 그런 공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총학생회에 잘했던 일들을 계승하는 공약을 담았습니다. 먼저 생활 부분입니다. 생활 부분에서 저희는 캠퍼스 설비를 정비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메리 컨센트 많이 이용해 보셨죠? 보면은 거의 다 뚜껑이 열리지 않는 것도 다반사고 안에 보면 거의 되게 더럽습니다. 이 부분에 기존 컨센트 커버를 교체하고 내부 청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포스테키안들이 이동할 일이 많은데요. 도서관과 지붕 연못을 잇는 오솔길 또는 학생회관 칠판을 내려가는 길 등 밤에 매우 어두운 길들을 가로등 정비를 추진해서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운영팀과 총무팀과 협업을 해서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요구를 하면 바로 실행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장실 입구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리스트에서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리스트에는 내년 4월까지 CCTV를 화장실 입구에 설치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일반인도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지곡회관 그리고 출입이 별로 어렵지 않은 학생회관 등의 화장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관 지역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카이스트의 기숙사에는 카이스트 기숙사마다 체력 단련실과 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총무팀 그리고 학생 지원팀 등과 협업을 해서 기숙사에 운동시설, 회의시설 그리고 간식 자판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시설 차량 스탠드를 설치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흡연 구역이 훨씬 더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가서 담배 피고 이런 모습이 불편해서 그런지 기숙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비와 햇빛을 막아줄 스탠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주회를 도와 식지를 개선하겠습니다. 포슐랭이라는 제도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 단체를 처음 만나는데요. 포슐랭은 학부생, 대학원생 지원자 일부를 받아서 일정한 수량의 식권을 지급하고 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식지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복지회 측과 논의를 해서 포슐리 제도를 한층 확대하기로 약속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식권의 수를 줄이고 학생의 수를 더 많이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해서 더 다양한 입맛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의견을 반영한 메뉴로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마다 학식에 매우 긴 줄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금요일 점심은 특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복지회 팀장님께서 매주 어떤 메뉴를 하실지 매우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메뉴를 금요일 점심 식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지회 식질 개선 마지막 경험으로 복지회 타대학 학생식당 사례를 분석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여러 타대학의 학생식당 메뉴와 가격 운영 방법을 조사해서 복지회의 맛을 개선하고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입니다.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매년 9월 학생회관에서 열리는 자폐어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부분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혹은 군대를 대체하는 그런 사람들만 뽑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취업 박람회를 학사 졸업자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꼭 맞는 교육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18학번이 입학한 무은재학부부터 교육 과정이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교양 과목에 학점이 는다 할지 아니면 졸업할 때 맞춰야 하는 요건이 매우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꾸려서 학사관리팀에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꼭 맞는 교육 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절학기 교양 과목 재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 이번 겨울에 세준이에 남아가지고 영어 한 과목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사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영어 한 과목을 들으면서 나와봤는데 너무 그 시간에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절학기에도 교양 과목을 재개설할 수 있도록 학사관리팀과 연락을 했고 현재 새로운 과목을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 부분에서는 학생의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예산 자치제도를 게이미피케이션해서 매달 이달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재개하겠습니다. 지금 학생회관에 있는 미끄럼틀이 제가 1학년 시절 2014년에 동문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재개해서 학생과 총동참회 간의 연결을 더 돈독히 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교류기와 예술 장을 넓히겠습니다. 동문회 길 중간에 정말 기타 치기 좋은 스팟이 있는 거 다들 보셨죠? 거기에 전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학교만의 버스킹 스팟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연세대 캠퍼스데이. 저희 학교가 연세대랑 지금 거의 형제,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공유 캠퍼스 협약을 맺었는데도 일반 학생들이 이를 느끼기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2년 전 포스텍 연세대 개방형 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왔던 캠퍼스데이 사업을 구체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과 미래를 생각하는 포스텍을 만들겠습니다. 교내 카페에 텀블러를 지참하면 할인해주는 제도, 그리고 파티 총회 이후에 깔끔한 뒷정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넛지식으로 인사하는 캠퍼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총학생회에서 했던 좋은 공약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전 총학생회에서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벚꽃 교복제, 혹은 폭풍의 언덕에서 영상제, 가을의 할로윈 파티 등을 이어가고 특히 학기 초에 열리는 맥주 파티를 복지회의 지원을 약속받은 만큼 더 풍성하고 성대하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교수님 매일매일 볼 건데 어떻게 내가 따지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대외교류 사업을 지속 및 확대하겠습니다. 얼마 뒤에 열리는 스타디움, 그리고 매 방학마다 열리는 Y캠프, 유니스트와 함께하는 농활 등 기존 대외 활동을 개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총학생 회장단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파도 공약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다시 드려야겠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우 박희원. 네, 후보 김태환입니다. 네, 저희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양력은 저는 지금 현재 희망군대 영자신문사 편집장을 하고 있고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모감위원장을 맡고 있고 33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또한 이번 가을 포카전 학생대제전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후보는 포카전 무대팀장이었고 저번 세터 총무였고 현재 제33대 총학생회 중앙운영회 위원이며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사무총괄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모토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하부들을 향한 새 물결이 되고 싶습니다. 하부가 드넓은 바다로부터 못지않게 전해져 오듯이 저희는 하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새로운 물결이 되고자 합니다. 네 가지의 물결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공약은 이렇습니다. 네, 크게 문화, 복지, 소통, 지속 가능성으로 나뉘는데 문화부터 소개해드리자면 네, 연세과기 총학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8년 3월부터 포스텍 연세대 개방 공유 캠퍼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양도의 전면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학우들이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문화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세대학교의 이과, 공과대와 협업해서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또 희망하는 전 세계열 학생들과 동아리 연합 교류를 테마를 정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뭐 맥주 파티라든지 할로윈 데이 파티라든지 이런 테마를 공모전을 개최하여 콘텐츠를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주기적인 강연 프로그램 개설입니다. 교내 강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되었지만 학우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포괄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양질의 강사를 대신 섭외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학교를 거치지 않고 강사를 모시는 것이 학교 방침상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프로그램, 진로 세미나, 단기 영어 교육, 취미 및 특기 이 4가지 섹션으로 강연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고 이제 예시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이 모두의 무대 공약입니다. 이것은 주가 되는 것은 학생문화진흥에 힘쓰는 공약입니다. 우리 대학 동아리 49개 중에 공연 중과에 속하는 동아리가 약 16개입니다. 이 몇몇 동아리의 경우는 사비 지출을 통한 공연 준비로 인해서 동아리원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연 동아리들에게 동아리 지원금 이외에 아주 소정의 금전적인 보조를 제공하여 우리 포스테키안 학생문화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저희만의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포스테키안들은 이제 총학생회 사업 중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사업들, 뭐 해먹해먹이라든지 맥주 파티라든지 이런 것을 정착하고 보완하고 또 저희만의 익명의 응원 엽서를 주고받음으로써 포스테키안만의 돈독한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포항 근교에도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는 실정인데 학교 주변의 문화를 잘 소개해드려서 수요를 파악하여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의 일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생활로의 할인업체 계약도 확장시켜서 학우 여러분이 영어관이나 극장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복지입니다. 복지는 총 6가지 공약이 있는데요.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캐비닛은 7, 8계단 위에 이제 동아리방이나 자치단체가 없는 학우들은 무거운 전공책을 짊어지고 등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회관에 캐비닛을 비치하고 사용 대장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런 상세 공약들이 있고 이 캐비닛 같은 경우는 지금 공학요금 계산기 대여 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학업공간 확대 및 개선입니다. 현재 박태준 학술정보관이 시험 기간만 되면 일부 학생들이 자리를 득점하거나 소음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 도서관 자치위원회 라운과 손잡아서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외에 학업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회의실을 새로 개방하든지 무문제 1층과 학관 1층에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 셔틀버스를 수요를 조사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험 기간이 끝나고 또한 명절마다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내 쓰레기통 문제로는 아우터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개통 종총 때마다 쓰레기통을 증설하여 문화인으로서 포스테키안의 첫걸음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학우들이 교양 선택 과목으로 원하는 과목을 수업하여 통계화를 하고 강의평가 자료를 요청하여 학우들의 자유로운 교육권을 보장하고 마지막으로 플로터 예약 시스템과 포포도 예약 시스템이니까요. 이제 방향성을 확립하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물결로는 저희는 소통을 뽑았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걸 의견을 앞세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총학생회 청원제를 통하여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예상하기로는 약 30명 이상의 학우들이 이에 공감을 하기 시작해서 그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는 경우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을 하겠습니다. 물론 청원자의 익명성은 보장되면서 또 청원이 해결되어야 하는 과정과 결과 일련의 과정이 깨끗하게 게시되면서 학우들의 아예 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총학생회 산하기구 및 그리고 학교의 행정팀과 협력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또한 그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총장님께 전달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 또한 총학생 회원님들께서 정말 가치 있게 내어주신 총학생 회비를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용적으로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본 결과 저희는 문화복지 공모전을 통해서 그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원들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업을 하는 것이 그 금액을 정말 그 금액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총학생 차원의 행사 및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받고 저희들과 함께해서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다음에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여러 문화복지 행사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5월 초와 11월 초를 기점으로 학우들이 이런 사업을 얼마나 만족을 하는가, 어떤 사업을 정말로 좋아하는가 파악을 해서 그 다음 분기에 저희 5월의 경우에는 2학기 저희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11월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꼼꼼하게 조사하여서 다음 총학생회 회장단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총학생회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문화를 이어나가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정기 사업, 이번에 진행한 할로윈 파티라던가 아니면은 맥주 파티 같은 것에 대한 피드백을 전반적으로 수렴하여서 온전하게 그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들과 활발한 소통을 가지는 만큼 교내행정팀과 전반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와 같은 경우에는 견식당이나 복지시설의 개선과 그런 학식 등의 가격 동결화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관 운영팀의 경우에는 현재 생활관에 습기가 가득하다던가 이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불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팜이 생긴 이후로 계속된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를 점점 더 개선하고 또한 수강신청 제도가 현재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정착 과정 등 이런 과도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저희가 좀 더 학우들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행정팀과 완벽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학교와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현재 펼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학우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자리를 마련을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팀 설명회에서 내지 못했던 것을 오프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근로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의문을 갖는 학우들이 있고 일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연락망을 통해서 공지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장학생 모집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의 제기 등을 수렴하여서 행정팀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산하단체들이 저희 총생회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근데 어려운 업무 환경이 어려운 경우에 그 업무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고 총학생 회장단 그리고 집행기구와의 그런 아까 이제 문제 학부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진로 탐색의 경험을 좀 더 확장하고자 그렇게 교육 과정을 개선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18학번의 교육 과정이 진로 탐색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지, 그리고 그 관련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인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설명이 약간 중첩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약은 약간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학사 졸업자를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과 18학번 이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정착, 이 두 개의 공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학번 이후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이 좁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학사 졸업자를 위한 학사 취업 박람회와 18학번 이후의 교육과정 정착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한 공약이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학번 이후 학번에 대한 교육과정이 정착되지 않았을 것이라도 저희가 기대한 것은 저희가 학사관리팀에 요청을 해서
16학번, 17학번 학생들이 각각 2학년 1학기에 진학을 했을 때 휴학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 18학번 이전 학생들이 2학년 1학기에 휴학한 비율보다 18학번 학생들이 19년도 1학기에 휴학한 비율이 7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사관리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등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고, 이미 학교와 얘기가 다 돼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가로등 정비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거고 계속 잘 안 되던 사업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번에 기호 1번 후보단들께서 바로 바꿀 수 있게 된 그런 배경이 있는지, 그런 잘 안 되던 것을 바로 해결하신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도 가로등을 교체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근데 그 내부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지금까지 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총무팀장님과 연락을 통해서 가로등 교체를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 총무팀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해는 못하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청암에서 돌아오는 오솔길, 아니면 저희 학교에 있는 산 쪽 있죠, RC 쪽, 대학원 기숙사 그쪽에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청만 하면 우리가 같이 설치해 주겠다라고 시설 운영팀에게도 건의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왜 되지 않았고 이제는 된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메립 콘센트 그거를 정비를 하거나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매립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매립을 했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체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매립 콘센트에 관련해서는 총무팀에 이것도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이전에는 이거를 교체하겠다는 어떤 공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콘센트를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커버를 교체하는 일이 가능하겠냐라고 여쭤보니까 그것 역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교체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흡연 시설을 이제 보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학생회비를 사용해서 흡연 시설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흡연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도 장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비흡연자들도 많은데, 비흡연자 학생들도 많은데, 학생회비를 사용해서 흡연 시설을 보충해야 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흡연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학생 회비를 한다기보다 생활관 운영팀과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 역시 총무팀에 같이 문의를 드렸더니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고 생활관 운영팀에서도 흔쾌히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흡연을 권장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흡연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저희가 생각할 때 금방 금연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 분들께서 비 오는 날에 지붕이 없는 흡연구역에 가서 담배를 pin다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건물 근처에서 피게 되면 이제 그 냄새나 연기가 이제 건물로 굉장히 빨리 들어가서 1층, 2층 학우분들께서 불편을 겪는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흡연 부스는 좀 구획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단 지붕부터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연대와의 교류를 계속 확대를 하려고 공약을 두 후보들께서 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번 학기에 연대에서 학점 교류를 해서 연대를 다니기도 했는데, 사실 연대는 포스텍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왜냐면 일단 서울에 있고 고려대라는 좋은 파트너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카이스트라는 좋은 파트너가 이미 오랫동안 교류를 해오던 파트너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연대와 공유 캠퍼스를 선언하긴 했지만, 굳이 학생들이 이미 여러 번 교류를 해왔던 카이스트가 아니라 연세대학교와 또 심지어 거리조차 더 먼데 교류를 그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연대와의 교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카이스트라는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서 연대와 교류를 해야 되는 이유를 물으신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연세대학교는 종합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일정 부분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세대는 저희가 분명히 다른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점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이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가 교류를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 동문회 길에 버스킹 스팟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문회 길이 폭풍의 언덕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시다시피 공학 1동부터 5동까지가 물론 화학과 생명과랑은 좀 거리가 멀지만 걔네는 각 밀접하게 있으니까 버스킹은 앰프를 사용하고 하면 소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이 대학원생들의 연구 공간을 침해한다면 후생이랑 대학원생들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고. 소음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홍대나 서울시에 있는 버스킹 관련 가이드라인을 살펴봤는데요. 60dB 이하, 그리고 밤 8시 이후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텍에서도 동문회 길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총학생회가 제시한다면 소음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총학생회 재원이 상당히 빡빡한 편입니다. 이제 중앙운영위원으로서 예결사는 많이 보면서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제 삭감을 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았는데 공약을 되게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제 하고 싶으신 게 많은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나 지금 형편에 모두 다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총학생회비 재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이 총학생 회비로 가능한 것과 학교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을 정비하는 일, 콘센트 커버를 교체하는 일, 그 기숙사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일, 이렇게 큰 돈이 드는 일들은 당연히 총학생 회비로 할 수 없겠죠. 이 부분들은 학교의 힘을 빌려서 설치할 예정이고 그 외의 부분들은 총학생 회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 총학생 회비가 부족한 이유는 학생들이 총학생 회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총학생회 분들도 이 총학생 회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리려는 노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사회에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축제를 운영할 때만 해도 축제 운영하는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묻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총학생 회비를 더 많이 걷고 학생들이 총학생 회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학생들이 총학생 회비를 내는 비율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와 학우들 간의 소통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등등 대표적인 의제를 들자면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피어 퍼레이드 참가 이슈와 같은 총학생회 및 산하단체와 학우들 간의 소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들 공약은 물론이고 발표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부에서의 소통과 이제 결속 없이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건 저는 이러한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대의성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총학생회와 학우 소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하셨는데 총학생회의 존재 의의 자체가 학생사회의 어떤 자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해 총학생회장의 공약으로 나온 것들이 학생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을 넓히겠다, 이런 공약이 매번 있었음에도 우리가 체감하는 학생과 총학생회 사이의 소통이 늘어났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채널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할 수도 있고, 아니 총학생회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공약으로 총학생 회원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라는 공약이 오히려 저는 더 일을 잘하겠습니다 라는 수준의 의미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이고 그 방향은 지금과 같이 총학생회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예산자치제도 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은 공약처럼 보이지만 저는 회칙을 고려해봤을 때 이거는 되게 현실성 없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보입니다. 현재 총학생회 측 및 재정운용세칙에 따르면 예산자치제도의 실시 및 지원 여부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이 투표로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실제로 그렇게 바꾼다 한들 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마구잡이로 바꾼다 하는 것은 현실성 없고 또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회칙에 어긋나는 공약을 들고 오신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회칙에 맞게 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후보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자치제도가 현재 총학생 회칙의 세칙과 어긋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예산자치제도가 매해 이용하겠다 하는 사람이 사실상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산자치제도의 세칙을 지키면서 쓰이지 않도록 둘 것이냐, 아니면 예산자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세칙을 바꿔서라도 예산자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방안으로 듀데이트를 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면 훨씬 더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공약을 내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학교 명문대 과목 개설 관련해 공약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 2011년부터 2013학년도까지는 교육부 교육 역량 강화 사업으로 썸머 인터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 통해서 석학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대학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었고,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이 사업 진행돼서 학생들이 못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인문사회학부의 답변에 따르면 전공교육이 3명이라서 정규학기 수업을 위해서 다음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절학기 수업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답변이 되어 있었거든요. 코비스에 따르면. 그리고 이게 2015년 겨울 계절학기부터는 제1고 수업도 개설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학부 교수님들을 새로 소개하는 그런 공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버스 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계절학기 교양과목 재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학사관리팀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학사관리팀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바로는 계절학기 열리는 교양과목이 저희가 평소에 학기에 열리는 교양과목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여름에 열렸던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포스텍에 와서 같이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같이 나가서 서핑을 하고 이런 식의 방학에만 할 수 있는 식의 교양 과목을 개설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연세대 협력 사업으로 다시 진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캠퍼스 스테이에 관련해서는 연세대 협력 사업으로 연세대학교 학생이 여름방학에 저희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 학교 학생들도 연세대학교가 레지던셜 컬리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일정 수의 학생을 여름방학에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일단 수강생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적극적 의미, 소극적인 정부적 공산이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약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인지, 아니면 학생과 또 이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인지. 말씀 주신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총학생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총학생의 역할이죠. 네. 그 일을 집행하면서 총학생회는 물론 자치를 위한 단체이지만 총학생회의 회원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학교나 외부 단체의 힘을 끌어와야 되는 게 총학생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자치제도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1학기, 그러니까 전학기에 납부되었던 총학생회비의 약 2.5% 정도의 금액만이 총학생 지정운영 세칙에 의해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그럼 지금 현재는 신청하시는 단체당 특정 금액 이상을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금액, 그러고 한 40만 원 정도 한 단체마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바꾼다면 매 달마다 일정 금액만큼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실 실제로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실제 예산자치제도를
신청하시는 학우분들이 오히려 이 예산 자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하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자체 제도를 어떻게 각 달마다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예산 금액을 잡아서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자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직전 학기의 수입의 2.5%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맥스 예산을 40만 원으로 잡고요. 매달 아이디어를 진행하겠다고 아까 발표는 드렸지만 이 예산이 빨리 없어진다면 그 뒤에 분들은 이제 못하는 식으로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무대 관련해서 공연 동아리의 어떤 공연 활동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그런 공약을 들었는데요. 그것 또한 총학생 회비를 사용한다면 사실 공연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겠지만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총학생 회비가 지원됨으로써 공연 동아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총학생 회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공연 동아리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식으로 총학생 회비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모두의 무대 공약이 일단 문화를 진흥하는 것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큰 돈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비 지출을 지향하여 콘테키안만의 문화를 좀 더 진행해보자라는 약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공약이고요. 다른 동아리에 혜택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공연 동아리에 주는 혜택을 좀 더 늘림으로써 그들이 만들어갈, 그들이 진행해 나갈 포스트키안만의 문화들로 수혜받는 다른 학우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이런 공약을 가져왔습니다. 캐비닛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공약을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설문조사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사실 제 주위에 캐비닛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공약을 넣었고 사실 설문조사는 아직 진행한 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간을 무은대 1층이나 아니면 대회의실을 열겠다라는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된 게 무은대 1층이 원래 조용한 공부 공간이 아니었는데 너무 엄격한 공부 공간처럼 여겨진다라는 불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캠퍼스 모든 공간이 사실 공부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의견 듣고 싶고요. 사실 무은대 1층이 공부 공간으로만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기간 2주, 진짜 치는 기간 2주 정도를 시험 기간으로 잡고 여기서는 이제 무은대 1층을 공부 공간으로 활용하되 이제 다른 학기중 시간들에 대해서는 포스트키안의 서가를 활성화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았고 그곳에서 전시회 같은 것도 작게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학생회관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어느 정도 잘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원 플랫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플랫폼을 직접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하고 30명 이상의 청원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대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30명 미만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명수에 상관없이 총학생회라면 가능한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여기 페이스북에 30명이라고 되게 다 물가가 버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30명은 사실 되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명수라고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고른 이유가 학생 게시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페이스북이 저희 학교 공식적인 게시판은 아니더라도 학우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일단 사용한다고 적어놨고 만약에 학우들 의견이 학생 라운지에서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근로장학 관련해서 이의 신청과 재산정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TO가 정해져 있을 텐데 이의 신청이 되고 재산정이 되게 되면 처음에 선정됐던 사람이 이제 박탈되게 되는 경우가 또 생기는 건 아닌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 궁금하고요. 또한 근로장학금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학생 지원팀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처음 방안은 이제 100명의 TU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 90명 정도만 받고 10명의 그 이의신청 및 재산정 TU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박탈된 학생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한 재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공약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건 학생지원팀과 얘기를 훨씬 많이 해봐야지 좀 부각이 나올 공약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학생 모집 개선에 대해서 아까 90%만 뽑고 10% 여유를 둔다는 이제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근로장학과 지지난 근로장학 학기 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소득분위로 6분위에서 잘리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소득분위로서 이미 딱 모집 정원이 엄청나게 추가될 만큼 잘리고 있고 그렇다면 이의제기 같은 경우는 각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입장에 대해서 이미 가장 국가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소득분위로서 충분히 모집되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제거하고 이렇게 시기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킬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개선하는 점에 있어서 소득분위가 아닌 다른 걸로 이의제기를 할 때 어떻게 평가될지 좀 더 궁금하고요. 시간근로 관련돼서는 제가 시간근로를 해본 결과 학교의 각계 부처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어디 갑자기 올리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각계 부처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통일하고 어떻게 이거를 뭔가 공론에 올려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학기별로 정확히만 학생지원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장학금이 장학금 신청 주소, 이전 학기별로 평가 결과 해당자에 관한 장학금 중복 수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학기별로 선발은 TU가 굉장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 분위기만 갖다 6분에 잘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게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공약 중에 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발 기준이 공개가 평소에는 되지 않으니까 심사 결과에 의문을 갖는 학부들이 많을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투명한 선발 기준을 학부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EA 제기가 좀 더 공정하지 못한 공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만약에 문화 캘린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문화 캘린더 그 1학기 죄송해요 제가 말이 꼬여가지고 그 문화 관련해서 주변에 알린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1학기 때 제가 본 바로는 페이스북에 실제로도 지금 문화 캘린더 사업과 관련해서 4월, 5월에 관련해서 캘린더에 그런 비슷한 게 운영이 되고 지금은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반응이 생각보다 뜨겁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수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어가신다면 개선 방안이나 또는 어떻게 진행을 할 방안,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문화 알림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외적으로 봤을 때라던가 그럴 때는 그런 수요가 지금까지 진행된 게 사실 그런 문화 알림을 했던 출처가 사실 생각보다 좀 적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출처를 얻어왔는데 현자학통이나 펑신, 미술가 이런 데도 사실 보면 다 문자로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포항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런 좀 더 다양한 장소로 제가 좀 더 모색할 것이고, 마지막의 문제를 보시면 뭐 문화생활로 한일업체 계약도 확장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영화나 연극 그런 시설과 계약을 맺게 되면 특히 거기서 좀 더 핫했던 그런 연극이나 영화를 그 캐릭터와 함께 실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구성 중이고요. 앞에 질문자께서 연세대와의 교류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해당 내용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일단 카이스트와 교류를 한다고 많은 포스트키한테 인정하는 사실이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학과전이라는 행사가 큰 기둥으로 작용하고 나머지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의 좀 더 많은 학생들과 그래서 저희가 연세대와 문화 교류를 하고 이렇게 교류를 진행한다고 해서 카이스트가 끊는 것도 아니고 연세대와 카이스트를 동시에 좀 더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저희가 장을 마련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더 좋은 수식이라든가 그런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만큼 연세대는 저희 공학이나 이학뿐만 아니라 인문이나 예술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학이 포함되어 있듯이 그런 문화 자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연설을 모으는 활동을 몇 개를 해봤어요. 근데 그 연설을 모아서 그러니까 한 핵은 200명이었고 제가 기억하고 식상 50명인가 모아가지고 중립위 거기 중위 거기에다가 뭐 한 번 올리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 연서 같은 경우에는 실명으로 이제 이름 다 적고 그리고 사람 수도 청원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그러면 얘가 완벽한 대체제 혹은 더 상위 보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원래 있던 그 제도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이제 또 이름을 다니까 확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약간 그거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익명성을 하면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상위 보완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서 써서 하는 제도는 이용 안 하고 그냥 청원만 대충 30명 모아가지고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신 연서 같은 경우는 총학생 회칙에 나와 있는 학부의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후보단이 총학생의 청원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학부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지 이제 연서와 이제 개별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또한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원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제 물론 실명으로 해도 되지만 이제 익명으로 해야 할 문제들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학부의 좀 권리나 익명성 보장 이런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약을 가져왔습니다. 공약집 중에 도서관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원이나 홍역부 홍보가 들어가는 게 써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면서 잘 되어보고 있는 종이로 예약 여기가 이루었다 그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좋은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방안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들처럼 아예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외부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생각한 걸로는 외부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를 좀 더 회원 가입시나 이럴 때 좀 강화시킨다거나 이제 우리 학우들한테 섹터 교육이나 이런 걸로 활성화시킨다 이 정도의 방안을 생각해왔고 자세한 거는 이제 도서관 자치위원회 마음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아리 지원금의 금전적 지원을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이 일단 총학생회비 지원인지 교비 지원인지 궁금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동아리만 더 사용하게 돼서
약간 오히려 뭐 이게 자체 문제는 되지 않지만 동아리 활동하기 위해서 오히려 약간 또 계획을 만드는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학생이 전이라면 타 자치단체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일 공연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오히려 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질문드립니다. 물론 동아리 자치회에서 이제 그 동아리 재원을 쓰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모두의 무대를 시작점을 동아리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개하는 것이지 사실은 동아리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클럽 같은 동아리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이런 문화 행사를 공유할 수 있는 단체들도 여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뭐 물론 동아리에서 미묘하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점점 더 구체화하다 보면은 제 생각은 뭐 전시회에도 점점 더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좀 더 그런 단체원들이 한 명 한 명 사비를 써가면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학생회와 함께하면서 좀 더 부담도 적으면서 좀 더 모든 학생들에게는 그런 거 보여주면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자신들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언젠가는 개개인 극단적으로 말하면 개개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비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